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또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하이닉스가 어저께 100만 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폭발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줄 알았으나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그래도 뭐 상승에 대한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은 모습이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고점은 더 높이 올라갈 거라 보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실적으로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AI 쪽에 대한 큰 추세는 깨지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호재가 나온 뒤에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기대감에 따른 조정 구간들 또한 충분히 나와줄 만합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실적이 나왔고 역시나 AI 쪽에 대한 흐름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AI가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증명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은 일단은 반응을 했습니다. 시장은 '역시나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급등을 하고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이 상승을 한번 더 크게 해 주면서 반등을 해 줬지만 이 반도체 지수가 여러분들 여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 고점이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시장에 대한 고점 구간을 잘 체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올해 또는 내년도까지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보거든요. 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야, 그럼 나는 그냥 눌려도 그냥 들고 가면 되지. 뭐 하이닉스 200만 원 간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서 현금화를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대응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현금 구간들을 다시 한번 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구간들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저는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신호는 아직 안 나왔다.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하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왔고 이 준비가 되는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호재가 나왔고 시장에 대한 추세가 계속되어 가지만 이 시장에 대한 추세, 특히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계속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판단 뒤에 앞으로 기술적인 확실한 시그널에 따른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다 보면 우리가 AI 컴퓨터라고 하죠. GPU가 뜰 수밖에 없고 그 GPU는 또 HBM이나 D램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일 거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큰 추세는 저는 오래 갈 거라고 봐요. 자, 어쨌든 그래도 대응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승 구간이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 상승 구간 전에 분명 단기적인 조정들이라는 것도 계속 발생을 했었고 이 단기적인 조정 우리가 이전에 기억을 해 보시면 이제 이런 시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이 한 30-40% 떨어지는 구간들 이런 데서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 여기서 그런 식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 하이닉스에 대한 고점 단계에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단 말이야. 고점 단계에서 더 간다, 더 간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을 하니까 자, 이거를 저는 아직 고점은 안 나왔다 보고 오늘 코스피도 6,200 포인트 넘겼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조정 뒤에 올라가는 그 그림에서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뜰 때 우리가 그때를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이제 뭐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매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매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을 봤을 때 3파동 고점 단계인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잡아나갈 만한 타점은 아직도 꽤나 크게 높은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하나의 임펄스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 또 이런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글로벌 시장에 대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심리적으로 이게 더 올라갈까 봐 그런 걸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놓치고 매도하지 못하면 이게 추락할 때까지 또 아무런 대응도 못 해. 그리고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요. 이거는 그냥 들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돈을 절대 벌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돈 버는 사람들 정말 1%도 안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저는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이 나올 때면 항상 여러분들과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또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좀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매수 혹은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SK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아니 제가 막 문자 보내실 때 선물 같은 거 또는 막 뭐 기프트콘 이런 거 보내시는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뭐 남들 따라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손실만 날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항상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그리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현대무백스 좀 볼게요.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게 피지컬 AI 관련된 섹터로, 이게 AI 쪽,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모리 쪽도 그렇겠지만 이 AI 쪽에는 많은 또 파생된 섹터들이 많죠. 뭐 전력도 있고 피지컬 AI도 있고, 피지컬 AI 하면 또 로봇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고, 이 섹터도 과연 죽었느냐? 저는 절대 죽지 않았다 보거든요. 그러면 과열됐던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 진짜 피지컬 AI 쪽에 연관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최근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이탈됐을 때 여기는 절대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튀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임펄스에 대한 고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 봐요. 그리고 이러한 섹터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눌린 섹터들 안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을 보고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까? 어떤 종목들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리스트를 좀 정해 놔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섹터들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확실한 타점들을 잡아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는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정말 큰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밑에 있는 번호로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함께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